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눈이 좀 침침한 관계로 안경을 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근시도 아니고 난시도 아니고 네, 원시 노안이 좀 온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안경을 당분간 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낮에도 방송을 녹화했었어요. 근데 지금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약속이 없어. 약속이 없어서 뭘 하지? 갑자기 성탄절 이브인데 공부할까 하다가 밀려있는 그 사주 그 상담이 너무 많아서 그래 노느니 방송을 하나 또 올리자. 녹화를 하자. 그래서 또 이렇게 녹화하게 됐어요. 사연이 사실 좀 마음이 좀 아픈 사연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기에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사연을 보면 뭔가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되게 해주고 싶다. 네. 제 뒤에 좀 시커먼 누군가가 있죠? 소파에 우리 강아지가 뒤태를 자랑하며 뒤에서 자고 있습니다. 슈나우저인데 지금 12살 됐거든요. 근데 방송을 지금 녹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걔가 자면서 코를 고는 거예요. 헥헥거리면서. 그래서 그게 마이크를 통해서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여서 지금 음악을 이렇게 살짝 깔아놨어요. 나중에 깨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멍뭉이를. 자, 이분 사연을 잠깐 볼게요. 결혼하신 지는 이제 결혼생활 20년 차신데, 이제 내용은 이제 동갑내기 남편이시래요. 1년을 만난 뒤에 결혼해서 아들 1명 낳고, 그리고 20년간 살고 있는데, 결혼 초에 남편이 경제력이 부족해서 제가 12년간 가장으로 살다가 5년 전부터 남편이 돈을 벌게 되어서 저를 많이 생각할 줄 알았는데 돈도 잘 안 주고 무정합니다. 네, 각방 쓴 지도 오래되었고 철학관에서는 밖에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데 이제까지 아들 보고 참고 살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말 한마디 안 하는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연락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수학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올해 갑자기 직업 변동을 하고 싶어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해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겐 뭔가 제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 사주적인 부분에서 답을 좀 찾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펴봤습니다. 네. 일단 딱 봤는데 일간에 그리고 중궁에 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 이게. 이 손이 이렇게 중궁에 있거나 일간에 있거나 그러면 관을 밀어내죠. 우리가 이제 극관이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남편을 밀어내는 기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방송 중에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물론 여러 가지로 속상해하고 섭섭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꼭 남편만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 내 사주 안에 그런 기운도 있어요. 그럼 뭐냐? 아까 수학 선생님 하신다 그랬죠? 그거는 잘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손을 써서 이런 분들은 손을 쓰셔야 돼. 밖에다가 이거를 남편에다 쓰면 안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혹시라도 남편을 내식으로 좀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거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사주상 이렇게 그러니까 손이 관을 극하고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남편을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던가 남편이 못마땅하다든가 그런 기운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남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남편이 무조건 100% 잘못했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이 사주상이에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사실은 외로움을 원래 타는 분이에요. 다른 분보다. 왜냐? 감성이 풍부하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공허한가, 그리고 공망 들었어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 그냥 남편뿐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유에 불과해. 그 남편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외로움과 나의 고독을, 그 이유를 거기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본인한테 있어. 본인의 그런 음적인 기운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라앉지. 감성이 가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공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공허해. 그러니까 굉장히 가정이 공허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이게 그 부부궁에 공망이 이렇게 그 있으면 부부지간이 약간 공허해요. 그게 상대방이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사주가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흘러가. 그래서 그걸 누구를 탓하기도 참 뭐한 게, 그래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나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오해도 하겠어. 나 같아도 혹시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애인이 있나?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래서 내가 유심히 남편 자리를 봤는데 남편이 별로 그렇게 바람필 남자가 아니야. 이분은 되게 오히려 더 묵직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지? 애교는 없는 사람이죠. 네, 묵직한 사람이야. 말수가 이렇게 많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마음을 잘 안 터나. 남자가 남편의 사주를 봐야 돼. 지금 현재로 이 남편이 바람기가 있는 남자는 아니에요. 이 사주상으로는. 근데 그분의 대운이 지금 어떤 다른 여자 들어오는 대운이면 잠시 그 여자랑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거를 뭐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막 바람기가 있어서 여자를 만나는 타입은 아니야. 그리고 성격이 좀 욱하는 것도 있고요. 좀 말을 이렇게 좀 묵직한 사람이거든요. 막 세세하게 잘해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남편을 밀어내는 극간사주를 여기다 쓰면 안 돼요. 밖에다 써야지. 밖에다. 가르치는 일, 애들 가르치는 일, 그런 건 잘해요. 원래 극간사주는 밖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집에서 쓰면은 남편이 나하고 점점 멀어져요. 그게 굉장히 좀 서글프지. 제가 솔직히 말한다면 이거는 남편의 바람기보다는 본인이 더 그런 소질을 더 많이 갖고 있어. 사실은. 내 바람 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감성적인 거, 그리고 외로운 거, 그리고 본인 자신도 도화살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면 오히려 더 끌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남편과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연히 그런 사람 만났어. 내년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합으로 만나죠. 그럼 내가 오히려 다른 남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감성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약한 거는 남편보다는 본인이 더 그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 너무 외롭고 공허하고 그게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내 자신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 그거는 자기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남편 사주를 알면 남편을 조금 파악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남편은 꼭 그렇진 않거든. 그냥 성격적인 면도 있고 본인 사주 안에 내가 남편을 밀어내는 기운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봤어. 대운을 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기운이 좀 많았네요라는 게 있더라고요. 29부터 쭉이야. 손운에다가. 네, 계속 37은 그래도 좀 낫지. 37에서 40까지는 그래도 좀 낫다가 41살부터 45살에 또 남편과 좀 트러블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46세에서 51세에도 손과 합이 들어가지고 손의 작용을 해. 일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더 남편과 더 멀어지고 사이가 더 좋아지진 않아요. 51세까지. 그러면 이제
이제 52세부터 좀 나아지지. 52세부터 58세에는 돈도 벌고 남편도 좀 잘 풀리고 남편과도 조금 더 좋아져요, 사이가. 이게 대운이 있어, 이렇게 흐르는. 근데 내가 워낙 손운이 왕하다 보니까 남편과 자꾸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그냥 손을 쓰라고, 손을. 그거를 집에다 쓰지 말고 밖에다 써. 저 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남편과 이렇게 그러니까 41세에서 45세도 사실은 남편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어떤 기운이 보여. 많이 힘들었다. 남편 때문에 힘들거나 남편이 힘들거나 이게 지금 좀 안 좋은 운에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래서 아마 힘들었을 거다라는 건 이해를 해. 근데 계속 그러냐고 그렇진 않아. 부부도 좀 나이가 들면서 또 사이가 또 좋아지고 그래요. 이게 부부가 합이 들었다가 극간했다가 막 이게 자기 사주 안에서 막 움직여. 그래서 둘 사이가 좋아졌다가 좀 나빠졌다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써야지 이거는 이제 남편에다 쓸 에너지가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 52세에서 58세에 재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돈도 벌 수 있는 기운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도 들고 남자하고 합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결혼을 몇 살에, 아까 20년 전이니까 뭐 20대 후반에 했겠지만 먼저 남자를 한번 보냈어야 돼. 정관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나중에 만나는 편관하고 이제 합이 들어서 먼저 사귀었던 남자하고는 인연이 안 돼. 아니었어요. 이제 두 번째 남자하고 이제 인연이 된 거고, 그런 면에서 좀 늦게 결혼하는 게 좋았다. 뭐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사주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이분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원인을 여기서 이제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낮에 집에서 이제 방송 찍고 오후에 오늘 좀 편하게 쉬어야지, 특별한 약속도 없고 막 그랬는데 콜이 왔어. 제 아는 분이 급하게 저 궁합을 봐야 되는데, 자식 궁합을 봐야 되는데 오늘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아는 커피숍에 가서 사주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사주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손님도 옆에서 막 봐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또 몇 명을 거기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내가 속으로 아이고 팔자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내가 사주 방송에 이어서 내가 사주 커피숍 가가지고 사주를 몇 명을 지금 봐주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구나.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도 사주 방송 녹화를 또 하고 있어. 정말 팔자 어쩔 수 없구나. 네, 그래서 오늘 아예 내친 김에 이분도 이제 봐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궁합을 보는데 이제 아들 가진 이제 엄마인데 며느리 될 여자분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괜찮냐, 며느리감으로 괜찮냐, 이제 그거거든요. 네, 아들과 결혼할 여자 사주를 이제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떠냐, 결혼해도 되는 여자냐. 근데 이제 여자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은 극간하냐, 남편을 밀어내냐, 아니면 이분이 내조를 하냐, 그러니까 재생관을 하냐, 이제 요걸 위주로 보고 그분이 뭐 재복이 있는지 남편 복이 있는지 뭐 이런 걸 훑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렇게 작용하니까, 물론 그 남자에게 그런 운이 없으면 그런 여자랑도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분이 괜찮아.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재생관을 해줘요. 그리고 재복이 있더라고. 그래서 결혼하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해서 돈을 벌 거다. 그리고 내조도 해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적으로 그 여자분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대요. 이제 장사를 하나 봐요. 근데 되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서, 그러니까 막 그런 모습에 반했대요. 그래서 막 되게 흡족해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되게 보면은 그런 거거든. 근데 극간하는 여자분들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 이분은 집안에 충실할 쪽은 아니다. 밖에서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밖에서 써야지, 집에 있으면 이게
트러블이 생겨요. 예, 그 에너지가 자꾸 남편한테 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극간하는 여자를 잘 꺼려 했었어요. 그 사주 궁합 볼 때.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밖에서 활동하면 그게 많이 액땜이 되고 자기는 또 사회적으로 일해서 돈 벌 수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돌려서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작용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애들을 가리키는 일이 일단은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런 작용을 해요. 그 손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그러면 돈도 벌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또 왕하잖아. 에너지가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그 에너지를 안 쓰면 스스로 가라앉아서 우울증도 걸린다니까요. 왜냐면 수기운이 되게 음기운이 강하게 지금 왕하게 있어요. 그거를 역마살처럼 막 돌려야 이게 순환이 되는데 이게 한번 쳐지면 사람이 막 우울증에 걸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성향을 좀 알고 그런 에너지를 밖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탓하기보다도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지금은 집착하지 않고 지금은 약간 둘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도 약간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정말 너무 힘들다. 이 남자랑 사는 게 지옥이고 너무 고통이고 헤어지면은 정말 살 것 같다. 숨통이 트일 것 같다. 막 이렇게 진실로 호소하고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해요. 왜냐? 나중에 만나는 남자하고는 또 뭐 어쨌든 간에 애인으로 지내는 거는 나쁘진 않아.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과연 이분이 어떤 남자를 만나도 작용이 같기 때문에 또 만나면 또 헤어진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의 그런 성향을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헤어지는 걸 말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거를 알고 행동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는 보는 거죠. 그래도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두 분 사이가 좀 나아지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또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기가 되면 남편은 그 다음엔 약간 좀 있으나 마나한 존재? 나한테도 지금은 막 남편한테 이제 서운하고 막 이런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내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지 많이. 근데 그게 정상인데 이 남편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막 확 바뀌고 그런 기운은 없어요. 좀 있어야 돼 한참.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남편만 이렇게 바라보고? 네, 그건 아니니까 내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좋아질 때가 오긴 와요. 굳이 이혼만이 방법은 아니다. 오늘은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에 대해만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또 딸을 맞이하러 갔네요. 내가 그래서 집에서 방송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산만함. 주변이 좀 산만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집에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 요렇게 네, 간단하게 또 사주풀이를 했습니다. 어우, 저 헥헥거리는 우리 강아지의 저 숨소리 한번 보실래요? 체리야, 인사 좀 할까? 이리 와봐. 이리 와. 어우. 우리 뚱땡이 강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얘가 12살 됐어요. 근데 너무 착해서 특별하게 뭐 방해는 안 하는데 얘가 워낙 잘 먹으니까 가끔씩 이제 지가 배고프면 막 방송하고 있는데 와서 막 매달려. 밥 막 그러니까 막 간식 달라고. 아이 부끄러워요. 방송 탔어. 네, 그래서 가끔씩 제가 방송 도중에 강아지 막 맘마도 주고 깎아도 주고. 이거 깎아 소리 알죠? 얘는 다른 말은 잘 모르겠는데 그 소리는 되게 잘 알아. 인사 좀 해야지. 체리야, 이제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체리라고 해요. 배를 보면 깜짝 놀라시는데 네, 배는 거의 팬더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래봬도
암컷이에요. 앞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아마 우리 강아지가 가끔 방해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귀엽게 봐주시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잘 보내시고요. 다음 이제 그 사주 이렇게 봐드려야 될 분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과연 마무리 질 수 있을까?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자, 내일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